안녕하세요. 라이크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이 시끌벅적한 이 F1 비자, 이 학생 비자죠. 학생 비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눠보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F1 비자는 이 외국인들한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체류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비자고요. 어, 보통 그 비자를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자라는 거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이민의 의도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고, 그 의도를 가지면 안 되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체류를 하고 한국으로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라는 의도성을 가지고 받아야 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근데 지금 왜 시끄럽냐 하면 이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6월 5일부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민세관 단속국 이제 ICE죠. ICE가 이제 6월 아닙니다. 7월 6일 날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일단은 이 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게 될 때, 이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이랑 관광으로 오는 사람의 스탬프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DS라고 찍히고 관광으로 온 사람은 WT라고 적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자가 없이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 제 생각에는 waived traveler 아니면 waived tourist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비자 없이 90일간 지금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한국, 일본, 그러니까 지정해 놓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에서 그 여행을 올 경우에는 이제 비자 웨이브 프로그램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스탬프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인 경우에 이런 스탬프를 받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F1으로 들어왔고 BS라고 적습니다. 밑에. 그러니까 duration of stay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90일이니까 3월 25일에 들어와서 6월 22일까지는 나가야 된다라는 스탬프를 찍어주는 건데, 이거는 무기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학생 신분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계속 연장을 해서 머물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탬프를 여권에 하나 받고 I-20라고 해서 입학 허가서에 하나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탬프를 두 개를 받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신분을 유지를 하는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요즘 비자를 받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이 신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뭐 물론 영어라는 장벽을 떠나서 신분적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너가 여기 미국에 공부를 하러 오게 되면 네 돈을 가져다 와서 써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신분 유지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게 반드시 12학점 이상 들어야 됩니다. 풀타임은 보통 12학점 이상일 때, 그렇게 스메스터로 진행이 되는 학교들을 보면은 한 과목당 3학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4개 이상은 듣게 되는 거죠, 보통. 물론 뭐 4학점, 5학점짜리도 있고 2학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3학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4개 정도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고 매 학기 똑같습니다. 어떤 신분 요건에 별로 조척이 받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듣다가 나 이 수업 마음에 안 드네, 듣기 싫어,
하고 withdraw라고 해서 수강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제 학생들은 학점을 좋게 받기 위해서 수강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듣다가 나 이거 정말 망했어 라고 생각을 해도 수업을 끝까지 들어서 F를 받으면 수업을 풀타임으로 들었다라고 간주를 해주는 대신에 withdraw 해서 만약에 12학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신분을 잃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학교를 다녀야 되죠. 만약에 학점 관리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퍼스 외에 취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학교를 다니고 전공을 가진 후에 1년 이상 학교를 다니고 어떤 그 공부한 양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CPT라고 하죠. Think Curriculum Practice Training 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자기 전공을 배워 나가고 있는 중에 실습의 형식으로 캠퍼스 바깥에 나가서 20시간 정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OPT는 이제 모든 코스 워크를 다 끝내고 졸업을 했을 때 졸업을 하기 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나 여기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하면 그 전공에 따라서 1년 정도 1년에서 최장 29개월 그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캠퍼스 바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캠퍼스 내에서 만약에 일을 할 경우 뭐 도서관이다 아니면 카페테리아 이런 데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고용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 고용하겠다라는 레터를 써서 주면은 DSO라고 해서 Designated Student Officer라고 해서 그 학생들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이렇게 잡 오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편지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니까 소셜 번호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사회보장청이죠. 소셜 오피스에 가서 소셜 번호를 받고 비로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잡 오퍼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F1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이민의 의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영주권 가지고 싶어. 만약에 입국할 때 지금 여기 왜 왔어? 그러면 공부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해야지. 나 공부하다가 나중에 직장 가져서 미국에서 영주를 하고 싶어 라는 내용을 비추면은 이 입국이 거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비스라고 해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입학 허가서를 보통 I-20라고 하는데 이 I-20를 이슈를 해주는 학교에 이 세비스라는 게 어떤 그 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살고 있는 산타바바라에 UCSB를 다니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I-20를 받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서 그 비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국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UCSB가 아니라 뭐 시티 칼리지 2년제 같은 데를 다니다가 뭐 4년제로 간다든지 하면 처음에 들어왔던 비자는 그대로나 세비스라는 건 첫 번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전학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만약에 뭐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갔다가 다시 재입국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국제학생 관리를 해주는 DSO한테 사인을 받아서 I-20에 사인을 받은 다음에 출국을 해야 다음에 돌아올 때 어떤 그 입국 거부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ICE에서 얘기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뭐냐? 반드시 오프라인 수업을 참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학을 할 것. 전학이 안 된다면 출국을 할 것. 굉장히 단순 명료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국제 학생들이 2018년도에 그 미국 상무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 학생들이 미국에 기여를 하는 정도가 41 billion, 그러니까 41조쯤 됩니다. 네, 41조가 되고 1년 한 해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잡 자체가 거의 46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해요.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지금 이 학교가 본인들의 자의가 아니라 학교 자체가 온라인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나가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많은데 대답은 그렇다 입니다. 재밌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가지고 쉐어를 할까 하는데요. 여기에서 International Student Economic Value Tool이라고 해서 이제 얘네들이 국제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가져오는 이 value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눌러보면 나옵니다. 6.8조의 어떤 그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제 학생들은 총 16만 명, 16만 1천 명이 좀 넘게 캘리포니아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도 숫자를 위해서 서포트를 하는 일이 이만큼이나 있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1번이 캘리포니아고 2번이 뉴욕입니다. 거의 12만 5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재적을 하고 있고 거의 6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다고 하죠. 뭐 일리노이가 어디 있죠? 일리노이가 어디 있습니까? 일리노이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같은데, 일리노이가 거의 2 billion이죠. 이러한 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국제 학생들을 내쫓겠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티 칼리지죠, 2년제 그 커뮤니티마다 있는 칼리지를 무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버젯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이 커버를 하냐면 국제 학생들이 내주는 거거든요. 거의 기본적으로 1유닛당 26불에서 30불 정도 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다 공짜로 만들고, 국제 학생들은 한 유닛당 350불씩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거의 12학점을 들으면 한 학기에 내야 되는 게 4,000불, 5,000불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돈을 안 내게끔 하고, 이제 해외 학생들이 내는 돈을 기준으로 지금 재정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이 학교들, 이 잡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Benefit from International Students. 이만큼이나 많은 일자리와 이만큼이나 많은 재정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보낼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웹사이트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4월 23일에 처음에 쓰게 돼서 7월 6일에 라스트 업데이트가 됐는데, Tracking about little over 1,000 college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사가 이 기사에서 지금 가을 학기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에 대한 그 스테이터스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90 칼리지면은 미국의 거의 대학교가 4,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쿼터 25% 정도 지금 트래킹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밸류를 가지고 이제 generalize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in person 이 거의 60%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겠다는 게 60%, 이제 hybrid model, 그러니까 이제 24% 정도는 만약에 일주일에 2번 만날 것 같은 경우면은 이제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한 번은 온라인으로 가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 학교들이 온라인으로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5%,
해당하는 5%면은 거의 뭐 50학교인가요? 50학교 정도가 지금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거고, 거의 뭐 7%네요. 7%가 잘 모르겠다 이런 건데, 여기 내려다 보니까 이 학교를 서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산타바바라를 쳐보니까 considering a range of scenario, 아직 어떤 식으로 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LA 있죠. 뭐 한국 사람들, 에이시안들 많이 사는 UCLA 보니까 planning for online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국제 학생들 못 다닌다는 얘기예요. UC Berkeley 봅시다. 여기 Berkeley 여기 나오네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oposing a hybrid model. 그러니까 섞였다는 거죠.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이러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버드는 어떻게 하냐? 하버드는 100% 온라인이다. 그러면 하버드 다니고 있는 국제 학생들 학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경우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 자체는, 물론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 자체가 오프라인을 이제 인퍼슨 클래스를 하게 돼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3학점 자체는 온라인으로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3학점은 온라인으로 듣고 9학점은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수업들이 있다면 그걸로 채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한 본인 전공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채워가지고 이제 계속 학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 나가고 싶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같은 비자를 가지고 5개월 이상 이제 해외 체류를 하게 되면은 비자를 새로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2차를 한번 갔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체류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점 온라인 듣고 9학점은 본인 전공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하는 걸 찾아서 듣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은 학기 중에 본인이 지금 제적이 되어 있는 그 학교에서 6학점, 타 학교 6학점까지 들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오프라인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러면 그 학교에서 6학점까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서 3학점 온라인 듣고 3학점은 오프라인으로 듣는 방식으로 이번 학기를 또 넘어가는 방법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temporarily 일시적으로 다른 I-20를 발급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잠깐 메뚜기를 뛰는 거죠. 금방 갔다가 한 학기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꼭 지내야 된다라는 상황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가을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이제 8월 초중순부터 해서 8월 말이면은 거의 시작을 하는 학교들이 많고, 쿼러라면은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최대한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라는 걸 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빠른 액션을 취하셔서 미국에 지내시는데 학업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